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별빛 정원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운 사랑의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때로는 우리 삶에 정말 기묘한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말이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를 진정한 사랑으로 이끌어준다면 어떨까요?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밤, 두 개의 운명이 충돌했습니다. 서로의 존재조차 몰랐던 두 사람이 하늘을 가르는 번개 한 줄기로 인해 영혼까지 바뀌게 되었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늘과 도윤의 이야기입니다. 서로의 삶을 살아가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장 엇갈린 두 삶. 먼저 하늘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늘, 28살. 그녀는 강남 한복판의 작은 골목에서 별빛 정원이라는 이름의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꽃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공간이었죠. 겨우 10평 남짓한 공간에 온갖 꽃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장미, 백합, 국화, 해바라기.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그녀의 작은 공간을 채우며 향기를 풍겼죠. 하늘은 어려서부터 꽃을 좋아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인형이나 장난감에 관심을 보일 때 그녀는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에 관심을 보였죠.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그녀에게 꽃은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할머니가 남겨주신 작은 유산으로 이 꽃집을 차렸죠. 하늘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가락시장 꽃 도매상가로 가서 그날 팔 꽃들을 고르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죠. 싱싱한 꽃을 고르는 그녀의 눈은 정말 예리했습니다. 상인들도 하늘의 실력을 인정할 정도였거든요. 하늘아, 오늘도 일찍 왔네. 이 장미들 어때? 어제 들어온 건데 정말 예뻐. 아저씨, 이건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꽃봉오리가 아직 너무 단단해서. 이틀 후에 오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하늘은 꽃의 상태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언제 가장 아름다울지, 얼마나 오래 갈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타고난 재능이었습니다. 꽃을 고른 후 그녀는 꽃집으로 돌아와 하루 종일 꽃들을 다듬고 포장했습니다. 생일 축하 꽃다발, 개업 축하 화환, 사랑 고백용 장미 한 송이까지. 하늘의 손을 거쳐 나가는 꽃들은 모두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일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장례식장 주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배웅하는 꽃들을 만드는 일은 언제나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죠. 그래도 그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도록, 마지막 인사가 따뜻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꽃들도 사람처럼 각자의 이야기가 있어. 이 장미는 사랑 이야기를, 이 백합은 순수한 마음을, 이 국화는 그리움을 담고 있지. 하늘은 종종 꽃들과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생긴 습관이었죠.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도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도윤, 32살. 그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그랜드 호텔의 전무였습니다. 그랜드 호텔은 국내 최고급 호텔 중 하나로 세계 각국의 VIP들이 머무는 곳이었죠. 47층 높이의 이 건물에서 도윤은 최고층인 47층에 자리한 전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사무실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정말 아름다웠지만 도윤에게는 그저 차가운 현실일 뿐이었죠.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곧바로 이 호텔에 입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사원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뛰어난 능력과 완벽주의적 성향은 곧 인정받았죠. 26살의 과장, 29살의 부장, 그리고 31살의 전무가 되었습니다. 동기들 중에서 가장 빠른 승진이었죠.
하지만 성공할수록 도윤은 외로워졌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졌고 연인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귀어도 오래가지 못했죠. 도윤의 완벽주의와 일중독적 성향을 견디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도윤 씨는 정말 완벽해요. 하지만 너무 완벽해서 숨이 막혀요. 마지막 여자친구가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도윤은 깨달았죠. 자신이 성공을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지를. 도윤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됩니다. 헬스장에서 1시간 운동을 한 후 오전 8시에 사무실에 도착해서 밤 10시까지 일합니다. 주말에도 대부분 사무실에 나와 있죠. 휴일이라는 개념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도윤을 존경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기준은 너무 높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도윤이 자신에게 가장 가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무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가끔은 쉬셔도 될 텐데. 젊은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죠. 쉰다는 것이 뭔지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였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던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은 그날 밤의 폭풍우 때문이었습니다. 2장 운명의 밤. 6월 15일 화요일. 그날은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아침부터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고 오후부터는 습도가 급격히 올라갔죠. 기상청에서는 밤에 강한 비가 올 것이라고 예보했지만 그 누구도 그 비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은 그날 오후 늦게 장례식장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늘씨, 내일 아침 일찍 장례식이 있는데 꽃 준비 가능할까요? 고인이 꽃을 정말 좋아하셨다고 하네요. 네, 물론이죠. 어떤 꽃을 원하세요? 국화와 백합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장미도. 조금 고인이 젊은 시절에 꽃집을 하셨거든요. 하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같은 꽃집 사장이었던 분의 마지막 길이라니. 그래서 그녀는 더욱 정성을 들여 꽃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예쁜 꽃들만 골라서 마음을 담아 하나하나 정리했죠. 일을 마친 시간은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죠. 하늘은 남은 꽃들을 정리하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 참 긴 하루였네. 이 아이들도 피곤하겠어. 시든 꽃들을 보며 하늘은 안타까워했습니다. 버리기엔 아까운, 하지만 팔기엔 상태가 좋지 않은 꽃들이었죠. 하늘은 이런 꽃들을 그냥 버리지 못했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물에 담궈두면 하룻밤 사이에 다시 생기를 찾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 너희들도 집에 가자. 따뜻한 물에 담궈주면 내일 아침에는 다시 예뻐질 거야. 하늘은 시든 꽃들을 조심스럽게 포장했습니다. 비닐 포장지로 감싸고 물이 새지 않도록 꼼꼼하게 처리했죠. 그런데 밖에서 빗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비가 오네. 창밖을 보니 정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점점 거세어지더니 어느새 폭우로 변했죠. 우산을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하늘은 망설였습니다. 비를 맞고 가기에는 꽃들이 상할 것 같았고 그렇다고 아침까지 꽃집에서 기다릴 수도 없었거든요. 결국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뛰어가자. 같은 시각 그랜드 호텔 47층에서는 도윤이 마지막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중요한 와인 배달이 있는 날이었죠. 호텔의 VIP 고객 중 한 명이 결혼 기념일을 맞아 특별한 와인을 주문했는데 그 와인은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한 1982년산 샤토 마르고였습니다. 한 병에 100만 원이 넘는 귀한 와인이었죠. 이 와인은 제가 직접 배달하겠습니다. 도윤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직원에게 맡겼겠지만 이 와인은 너무 귀해서 직접 가져가기로 한 것이었죠. 완벽주의자인 도윤다운 선택이었습니다. 와인을 특수 제작된 상자에 넣고 충격 방지 포장재로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온도 유지를 위한 쿨팩까지 넣어서
완벽하게 포장했죠. 도윤은 이 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밖에서는 이미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와,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직원 하나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 되지만 고객의 집은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 안쪽에 있었거든요. 결국 어느 정도는 걸어가야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산 하나 주세요. 도윤은 호텔에서 제공하는 고급 우산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우산으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비가 너무 거세게 내리고 있었거든요. 젠장. 이 와인들 다 젖으면 어떡하지? 도윤은 귀한 와인을 품에 꼭 안고 걸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택시를 타고 갔겠지만 이 폭우에는 택시도 잡기 어려웠죠. 게다가 고객의 집까지는 한강을 건너야 했는데 그 길목에 있는 다리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바로 그 다리에서 운명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시든 꽃들을 품에 안고 뛰고 있었습니다. 비닐 포장지가 있었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죠. 빗방울이 꽃잎에 떨어져 더욱 시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빨리빨리. 집에 가서 물에 담궈줘야 해. 도윤은 와인 상자를 들고 신중하게 걸었습니다. 젖은 바닥이 미끄러워서 조심해야 했거든요. 한 번 넘어지면 와인이 깨질 수도 있었습니다. 다리만 건너면 거의 다 왔는데 두 사람은 정반대 방향에서 그 다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집으로 가기 위해, 도윤은 고객의 집으로 가기 위해. 그들이 만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다리 중앙 지점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3장 기적의 시작. 아, 두 사람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하늘이 품에 안고 있던 꽃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도윤이 들고 있던 와인 상자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상자가 튼튼해서 와인은 깨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크게 놀랐죠.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하늘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흩어진 꽃들을 주워 담으면서 상대방을 걱정했죠. 아니에요. 제가 앞을 제대로 안 봤네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도윤도 상자를 확인하면서 하늘을 걱정했습니다. 둘 다 상대방을 먼저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잠깐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걱정스러운 눈빛,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그 짧은 순간에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번개가 세상을 둘로 가르는 듯 했죠. 그리고 이어진 천둥 소리는 온 세상을 흔들 만큼 컸습니다. 으악! 두 사람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번개의 빛이 너무 강했고 천둥 소리도 너무 컸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도 바람소리도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죠. 그리고 두 사람은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닌 것 같은, 영혼이 몸을 벗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자신이 낯선 침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높은 천장,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거대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 이것은 분명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하늘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굵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뭐야? 하늘은 급하게 거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기절할 뻔했죠. 거울 속에는 자신이 아닌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잘생긴 남자였지만 분명히 자신이 아니었어요. 이게 꿈이겠지? 분명히 꿈일 거야. 하늘은 자신의 뺨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죠. 그녀는 정말로 남자의 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한편의 작은 원룸에서는
도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도윤이 눈을 뜨자 자신이 낯선 방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방이었죠. 창가에는 여러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꽃향기가 은은하게 흘렀습니다. 내 목소리가. 도윤의 목소리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높고 맑은 여자의 목소리였죠. 그는 급하게 일어나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화장대 위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내가 왜 여자로... 거울 속에는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 맑은 눈빛, 그리고 섬세한 얼굴. 분명히 어제 다리에서 만났던 그 여자였죠.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어제 부딪혔을 때 서로 명함을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도윤의 지갑에서 그랜드 호텔 카드를 발견한 하늘이 호텔로 전화를 걸었거든요. 여보세요. 그랜드 호텔입니다. 전무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잠시만요.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었을 때 두 사람은 동시에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누구예요? 내가 묻고 싶어. 혼란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제 몸에 들어가 있어요? 제 몸이요? 지금 여자 몸에 들어가 있는 건 저라고요. 말도 안 돼요. 이런 일이 어떻게.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현실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상황이 명확해졌죠. 정말로 두 사람의 몸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얘기해요. 저는 하늘이에요. 강남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도윤입니다. 그랜드 호텔 전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늘이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꽃집 사장이라는 것, 어제 늦게까지 일을 했다는 것, 그리고 비를 맞으며 집에 가던 중이었다는 것을. 도윤도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호텔 전무라는 것, 귀한 와인을 배달하러 가던 중이었다는 것을. 그럼 정말로 우리가 몸이 바뀐 것 같네요. 두 사람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믿기 어려워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거든요. 어떻게 하죠? 이대로는 하루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서로 도움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제가 당신 일을 할 수는 없고 당신도 제 일은 모르실 테니까. 두 사람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삶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장 지옥 같은 첫날, 하늘에게는 지옥 같은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의 몸으로 그랜드 호텔에 도착한 하늘은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수십 명의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를 건넸거든요. 좋은 아침입니다, 전무님. 전무님, 오늘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무님, 9시 회의 준비 완료했습니다. 하늘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혼자 꽃집에서만 일해온 그녀에게 이런 환경은 너무나 낯설었거든요. 아, 네. 고맙습니다. 하늘이 어색하게 대답하자 직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도윤은 더 간결하고 정확한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었거든요. 47층 전무실에 도착한 하늘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이해할 수 없는 데이터들이 가득했죠. 매출 분석 보고서, 운영비 절감 방안. 이게 다 뭐야? 하늘은 한 장 한 장 서류를 들춰봤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 전문 용어들이 가득한 세상이었거든요.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전무님, 9시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안건은 3분기 실적 검토와 4분기 전략 수립입니다. 회의요? 아, 네. 하늘은 어쩔 수 없이 회의실로 따라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10명 정도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죠. 모두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먼저 3분기 매출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임원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나타났죠. 하늘은 그것들을 보며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객실 점유율이 85%로 전년 동기 대비 3%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평균 객단가는 2% 하락했는데, 전무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하늘은 완전히 얼어붙었죠. 아, 그러네요. 하늘이 어정쩡하게 대답하자 회의실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평소 도윤이라면 즉시 정확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했을 텐데 오늘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죠. 전무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요? 아, 네, 조금. 하늘은 간신히 회의를 넘겼지만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도윤은 하늘의 꽃집에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오늘도 일찍 왔네. 꽃시장 상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도윤은 어색하게 대답했죠. 아, 네. 오늘 장미 정말 좋은 거 들어왔어. 한번 봐봐. 상인이 장미를 보여줬지만 도윤에게는 그냥 빨간 꽃일 뿐이었습니다. 좋은 장미와 나쁜 장미를 구분할 줄 몰랐거든요. 좋네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데? 평소랑 다른 것 같아. 이 장미들 봐봐. 줄기가 좀 약하잖아. 평소 같으면 하늘이 너는 이런 거 안 골랐을 텐데.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장미의 줄기가 약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기준으로 꽃을 골라야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아, 오늘은 좀 실험적으로 해보려고요. 꽃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더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었죠. 하늘씨, 생일 꽃다발 하나 부탁드려요. 20대 여자친구 생일인데 어떤 꽃이 좋을까요? 도윤은 완전히 막혔습니다. 20대 여자가 좋아할 꽃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는 평생 꽃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장미는 어떠세요? 장미요? 어떤 장미로 할까요? 빨간 장미, 분홍 장미, 흰 장미. 빨간 장미로. 몇 송이로 할까요? 보통 12송이나 24송이로 하는데. 도윤은 질문이 계속 쏟아지자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렇게 꽃 하나 파는 것도 복잡한 일이었구나 싶었죠. 12송이로 하겠습니다. 간신히 첫 번째 손님을 보내고 나니 두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하늘씨, 이번 주말에 개업하는 카페 화환 주문했던 거 언제 준비될까요? 도윤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업 화환이 뭔지, 언제 주문받았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아, 그게 혹시 잊으셨나요? 지난주에 주문하면서 금요일까지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도윤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하늘의 일정이나 주문 내역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늘씨, 도윤씨.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못하겠어요. 회의에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임원들은 저를 이상하게 보고 저도요. 손님들이 꽃에 대해 물어보는데 저는 장미랑 백합 구분도 제대로 못하겠어요. 두 사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어요. 서로 도와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당신 일을 가르쳐 드릴 테니 당신도 제 일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두 사람의 본격적인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5장 서로 배워가는 나날들. 그날 저녁부터 두 사람은 매일 전화로 서로의 일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도윤에게 꽃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가르쳐줬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꽃들부터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장미는 사랑을 상징하는 꽃이에요. 빨간 장미는 열정적인 사랑, 분홍 장미는 순수한 사랑, 흰 장미는 순결한 사랑을 의미하죠. 아, 색깔마다 의미가 다르구나. 네, 맞아요. 그리고 백합은 순수함과 고귀함을 상징해요.
결혼식이나 특별한 날에 많이 써요. 국화는 고상함과 절개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장례식에도 많이 사용하죠. 도유는 열심히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평생 관심 없던 분야였지만 하늘의 설명을 들으니 흥미로웠거든요. 그런데 꽃을 고를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해요? 일단 줄기를 봐야 해요. 줄기가 싱싱하고 탄탄한 게 좋아요. 그리고 꽃잎이 싱싱하고 색이 선명한 것. 잎사귀도 중요해요. 누렇게 시들지 않고 푸르른 것을 골라야 하죠. 하늘은 꽃을 고르는 법, 물 주는 법, 보관하는 법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손님 응대하는 법도 가르쳐줬죠. 손님이 생일 꽃다발을 원하시면 먼저 누구 생일인지 물어보세요. 남자친구면 빨간 장미나 분홍 장미, 어머니나 친구면 혼합 꽃다발이 좋아요. 그리고 예산도 물어보시고요. 도윤도 하늘에게 호텔 일을 가르쳐줬습니다. 회의에서는 항상 결론부터 말씀하세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먼저 결론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리고 임원들이 질문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모르는 건 솔직히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세요. 무리해서 아는 척할 필요 없어요. 도유는 호텔 업무의 기본부터 가르쳐줬습니다. 매출 보고서 보는 법, 예산 관리하는 법, 직원들과 소통하는 법 등등. 일주일이 지나자 두 사람은 조금씩 상대방의 일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도윤의 몸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호텔의 생화 장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었죠. 저는 로비 장식을 좀 더 따뜻하게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말씀이신지요? 지금은 인조꽃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생화로 바꾸면 어떨까요? 계절마다 다른 꽃으로 바꾸는 거죠. 봄에는 벚꽃과 튤립, 여름에는 해바라기와 장미, 가을에는 국화와 코스모스. 임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생화의 향기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은 고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겁니다. 특히 결혼식이나 특별한 행사를 하는 고객들에게는 더욱 좋을 거예요. 하늘의 제안은 즉시 채택되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축적한 꽃에 대한 지식이 호텔 업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것이었죠. 한편 도유는 하늘의 꽃집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그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이 꽃집 운영에 도움이 된 것이었죠. 손님들의 주문 패턴을 분석해 보니까 월요일과 화요일은 장례식 주문이 많고 목요일과 금요일은 생일이나 기념일 주문이 많네요. 도유는 하늘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꽃 준비를 다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월요일에는 국화와 백합을 많이 준비하고 목요일에는 장미와 예쁜 꽃들을 준비하는 거죠.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저는 그냥 감으로만 했는데. 그리고 단골 손님들의 기념일을 기록해두면 어떨까요? 미리 연락드려서 꽃을 예약받는 거예요. 도윤의 아이디어는 하늘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줬습니다. 감성만으로 운영하던 꽃집에 체계성이 더해지니 훨씬 효율적이 된 것이었죠.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은 서로의 장점을 배워가며 점점 더 잘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었죠. 6장 마이너스 마음이 통하다 3200만 3800. 2주가 지나자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도윤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외로움을 깨달았습니다. 성공했지만 진정한 친구가 없는 삶, 모든 것을 혼자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자리, 그리고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 하늘은 도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이해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늘은 도윤의 몸으로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직원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가끔은 실수를 인정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분위기를 만들어갔죠. 김대리, 어제 보고서 정말 잘 봤어요. 특히 고객 만족도 분석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하늘이 직원을 칭찬하자 그 직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도윤은 잘한 것도 당연하게 여기고 칭찬을 잘하지 않았거든요. 아, 전무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 많이 제안해 주세요. 제가 놓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직원들은 도윤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좋아했습니다. 더 인간적이고 따뜻해진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한편 도윤은 하늘의 삶을 통해 전혀 다른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꽃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씨, 저 기억하세요?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친절하게 대답했죠. 죄송해요. 제가 기억력이 좀. 아, 괜찮아요. 저는 한 달 전에 어머니 장례식 때 꽃을 부탁드렸던 사람이에요. 아, 그러셨군요. 그때 하늘 씨가 정말 예쁘게 꽃을 준비해 주셔서 어머니도 분명 좋아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49제라서 다시 부탁드리러 왔어요. 그 여성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늘이 하는 일이 단순히 꽃을 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의 가장 소중한 순간에 함께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정성껏 준비해 드릴게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셨던 꽃이 있나요? 치자꽃을 좋아하셨어요. 하얀 치자꽃. 도윤은 하늘에게 배운 대로 정성껏 꽃을 준비했습니다. 하얀 치자꽃을 중심으로 백합과 국화를 조화롭게 배치했죠. 정말 예뻐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거예요. 그 여성이 만족해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도윤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성공이라는 것이 과연 이런 감동을 줄 수 있었을까 싶었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긴 통화를 나눴습니다. 도윤 씨,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 것 같아요. 하늘이 먼저 말했습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 실수할 수 없다는 압박감.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하늘 씨의 삶을 살아보니까 깨달았어요. 당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도윤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담겼습니다. 오늘 49제 꽃을 준비해드렸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감사해 하시는지. 제가 평생 받아본 감사 인사보다 더 진심 어린 것 같았어요. 당신도. 당신의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어요.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커플들, 특별한 기념일을 보내는 가족들. 당신이 만드는 완벽한 서비스가 그들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이해하면서 점점 더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감은 서서히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하늘씨. 이상한 말일지도 모르지만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이런 말 해본 적이 없는데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저도요. 당신과 이야기하면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평생 혼자 살았는데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이해해주는 것 같아서. 두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몸은 바뀌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 편안한 시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7장 잃어버린 기억의 실마리. 3주째가 되던 어느 날 운명적인 발견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은 도윤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우연히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사진으로 보이는 그 사진에는 젊은 도윤이 어떤 여자와 함께 웃고 있었죠. 사진 속 여자의 뒷모습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그 머리카락, 그 어깨선, 그 자세. 마치 자신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이게 설마. 하늘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죠. 2014년 4월 15일. 그리고 작은 글씨로 별빛 정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별빛 정원. 내 꽃집 이름과 같네. 하늘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같은 시각 도윤은
하늘의 꽃집에서 비슷한 발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꽃집 정리를 하다가 구석에 숨겨진 작은 상자를 발견한 것이었죠.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작은 기념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한 리본이 하나 있었죠. 하얀 리본에 금색 글씨로 별빛 정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리본과 함께 작은 메모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힘내세요.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이 꽃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어날 수 있어요. 하늘. 도윤은 그 메모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글씨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말. 그때 갑자기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10년 전, 도윤은 회사에서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신입사원 때 맡은 프로젝트가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었죠. 상사들에게 심한 질책을 받았고 동기들의 시선도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절망에 빠졌죠. 그날 밤 도윤은 한강 근처의 작은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너무 슬퍼 보이셔서. 그 여자는 조그만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이 꽃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어날 수 있어요. 그 꽃다발에 달린 리본에는 별빛 정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여자의 얼굴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둡고 너무 슬펐거든요. 하늘. 그때 그 사람이 하늘이었구나. 도윤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늘씨. 하늘씨. 네. 무슨 일이에요? 10년 전. 혹시 10년 전에 한강 근처 카페에서. 어머. 도윤 씨도 뭔가 발견하셨나요? 저도 지금 당신 사무실에서 이상한 사진을. 두 사람은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그날. 너였구나. 그 사람이. 당신이었구나. 10년 전 그 밤, 절망에 빠진 남자와 따뜻한 위로를 건넨 여자. 그들이 바로 도윤과 하늘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운명이었구나. 두 사람은 전화를 통해 서로의 목소리만 들으면서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 이렇게 기적 같은 방식으로 다시 이어진 것이었죠. 당신이 그때 해준 말. 그 말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정말요? 저는 그냥 슬퍼 보여서 그런 거였는데. 아니에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날부터 당신을 찾고 있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하늘도 울먹였습니다. 저도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요. 그때 정말 슬퍼 보이셔서. 잘 지내고 계신지. 운명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한 것이죠. 그것도 영혼이 바뀌는 기적을 통해서 말이에요. 8장 진정한 사랑의 깨달음.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자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된 것이었죠. 매일 밤 통화는 더욱 길어졌고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 꿈과 좌절, 외로움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죠. 하늘 씨는 왜 꽃집을 하게 되었어요? 할머니의 영향이 커요. 할머니가 꽃을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작은 마당에서 온갖 꽃을 키우셨는데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꽃을 가꾸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꽃을 이렇게 잘 아시는구나.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꽃은 말을 할 수 없지만 마음을 전할 수 있다고. 슬픈 사람에게는 위로를, 기쁜 사람에게는 축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전해준다고. 도윤은 하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꽃 하나하나에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하늘이 그런 마음으로 일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도윤 씨는 왜 호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일을 하다 보니 매력을 느꼈어요. 사람들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주는 일이잖아요. 결혼식, 기념일, 중요한 모임들. 그렇게 생각해 보니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요. 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의미는 있고 성과와 효율만 생각하게 되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당신이 만드는 완벽한 서비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지 제가 당신 자리에서 직접 봤거든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발전했죠. 한 달이 지나갈 무렵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상대방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몸이 바뀐 것은 기적이었지만 마음이 바뀐 것은 더 큰 기적이었습니다. 하늘 씨, 이상한 말일지도 모르지만 이제 제 원래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서워요. 왜요? 당신을 볼 수 없게 될까 봐서요. 이 몸으로라도 당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원래대로 돌아가면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상하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두려워요. 두 사람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몸이 바뀐 상황이 불편하긴 했지만 그것이 두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다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정확히 한 달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날 밤과 똑같은 날씨였죠. 혹시 오늘 밤에 뭔가 일어나는 건 아닐까요? 하늘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 원래대로 돌아간다면, 만약 그렇다면 제대로 고백하고 싶어요. 제 진짜 모습으로, 제 진짜 목소리로. 저도요.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만약 원래 몸으로 돌아간다면 처음 만났던 그 다리에서 만나자고. 그리고 진짜 사랑을 고백하자고. 그날 밤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에필로그 진짜 사랑의 시작. 번개가 다시 하늘을 갈랐습니다. 한 달 전 그날 밤처럼 세상을 둘로 나누는 듯한 강렬한 빛이었죠. 그리고 천둥이 울려 퍼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은 자신의 원룸에서, 도윤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각각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는 순간 깨달았죠. 자신들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하늘이다. 내가 하늘이야. 도윤. 내가 도윤이구나.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늘씨. 도윤씨. 우리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네. 정말로. 두 사람은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처음 만나는 것이나 다름없었거든요. 한 달 동안 서로의 영혼을 알아갔지만 실제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약속. 지키실 거죠? 물론이에요. 그 다리에서 만나요. 두 사람은 운명의 다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밤이었죠.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다리 중앙에서 두 사람은 마주쳤습니다. 한 달 동안 서로의 목소리만 들었던 두 사람이 드디어 진짜 모습으로 만난 순간이었죠. 하늘씨, 도윤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으로는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도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멋져요. 하늘씨. 아니, 하늘아. 도윤이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 한 달 동안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랑이라는 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당신의 따뜻한 마음, 세상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시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넓은 마음. 그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의 책임감, 완벽을 추구하는 열정, 그리고
그 차가운 겉모습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까지. 나와 결혼해 줄래요? 도윤이 갑자기 프러포즈했습니다. 하늘은 깜짝 놀랐죠. 갑자기요? 한 달 동안 당신과 함께 살아보면서 확신했어요.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당신과 함께라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도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꽃 모양의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있었죠. 이 반지. 10년 전 당신이 준 꽃다발을 모티브로 만든 거예요. 그때부터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네.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운명의 다리 위에서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며 6개월 후 그랜드 호텔에서는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부 하늘이 직접 디자인한 꽃들로 온 호텔이 장식되었고 신랑 도윤이 완벽하게 준비한 서비스로 모든 하객들이 감동받았죠. 신부 신랑께서는 정말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계시네요. 주례사가 말했습니다. 서로의 삶을 직접 경험해보고 사랑에 빠진 부부라니 이보다 더 확실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은 도윤의 일을 도우며 호텔의 따뜻함을 더했고 도윤은 하늘의 꽃집을 체계적으로 키워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든 별빛 정원 플라워 호텔은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텔로 유명해졌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사랑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어느 날 저녁 부부가 된 하늘과 도윤은 운명의 다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여보, 정말 신기해요. 만약 그날 밤 비가 오지 않았다면, 만약 우리가 부딪히지 않았다면, 만약 번개가 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운명이었겠죠. 10년 전부터 이어져 온. 그래요. 우리는 만날 운명이었어요. 그날 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것처럼.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어쩌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꿈을 소중히 여기는 것일지도 모르죠. 하늘과 도윤은 기적 같은 경험을 통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몸이 바뀌는 황당한 상황 속에서도, 아니 그 상황이었기에 더욱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때로는 운명이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믿기 어려운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 선물을 알아보고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별빛 같은 사랑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오늘 밤 이야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별빛 정원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와 따뜻한 순간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